이쪽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들 이쪽으로. 아, 이쪽 좀 봐봐. 그분하고 아까 천망회해 소위 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물이 잠긴 것 같아도 피해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은 미르재단, K스포츠 등 정권 측근 비리를 사죄하기는커녕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우리 당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홀쭉해지셨네요. 근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초반에 국감을 거부하고 또 뒤늦게 맞이 못해서 국감에 들어온 새누리당이 국감을 파행시키는 어이없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선전에 저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됐다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연일 고생하시고 아직도 국감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에 연일 노력하시는데 긴급하게 의총을 통해서 또 논의해야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Stay human. 오늘 제가 신문에서 본 글입니다. Stay human. 괴물이 되지 말고 정치 이전에 사람이 좀 돼달라. 새누리당에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누리당 당대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UN 캄보디아 크메르주 전범재판소장 백강진 판사가 잠시 귀국을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법조인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강연하는 자리에 나온 말입니다. 이정현 대표가 회고록을 거론하면서 이제 저자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죠. 회고록을 거론하면서 우리 당의 주요 대선 후보이신 분에게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이 참여정부에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예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불참 기권, 찬성 기권 이렇게 번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는 일관성이라는 게 참으로 그 외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지하게 짝이 없는 것이 이 일관성이라는 건 불참 기권, 찬성 기권 이것의 일관성이 문제가 아니고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목적이 첫 번째 통일 외교입니다. 두 번째 국익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는 무모한 도발을 할 때는 그 해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2006년이고 또 지금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열망하는 판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있을 때 참여정부 시절에 역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외무부 장관은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 불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냉전의 잔재를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국익과 또 통일 외교라는 그 큰 틀 일관성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무지막지한 말을
되는 정말 외교적으로 문외한이고 무지하면 차라리 저는 회고록 전체 다를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 정책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내통이라는 말이 당연하다고 또 한 번 못 받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했다시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것이 아니라 관련 장관들이 전부 연일 회의를 거듭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불투명한 것은 아닙니다. 우주가 이정현 대표 중심으로 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만약 이것이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미르나 K스포츠 재단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권부의 부패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메카시 선풍을 일으켜 보려는 그런 작태라면 이건 잘못 짚은 겁니다. 이 길 걷다가 뭘 잘못 보고 홀리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NS를 보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그 접촉 경로는 뭐며 또 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온갖 칭송을 늘어놨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다.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을 모두 지키려고 가능한 한 노력하는 사람이다. 3박 4일 가슴 찡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네? 이정현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대통령한테 한번 내통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왜 대통령님 내통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또 이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도 싱가포르에서 그 당시에 비서실장으로서 또 장관까지 했던 분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뭐 접촉을 하고 했던 것이 있었죠. 그러면 새누리당 정권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주말에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자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니 새누리당의 왜곡이 도를 지나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마 책 소동이, 회고록 소동이 금요일날 있었는데 외통위에서 새누리당 쪽의 이 의도된 색깔론이 하도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태청을 하면서 일요일날 긴급회의를 열고 그 사이에 팩트체크를 하고 최고위원님들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그 책을 아마 토요일날 샀으니까요. 가장 발빠르게 확보를 한 셈이죠. 지금은 절판이 된 것 같아. 이제 시중에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책 서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송민순 저자께서는 아주 강경하게 내 책은 아주 그 정확하게 기술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책 서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같은 사실도 각자가 놓인 위치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다. 때로는 사실 자체가 왜곡되기도 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서두에 피력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 현장에서의 결정이 얼마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 외교 무대에서 당신이 주장하고 결정한 것 또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 보고한 것들에 대해서 현장 결정이 얼마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서두에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갑자기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오니까 이분도 굉장히 당황을 하셨는지 지금은 그 전제를 다 뭉개시고 내 말이 진리요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송민순 장관의 회계록의 의도는 사실은 배울 바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빙하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나눠져 있는 이 분단의 현실, 냉전의 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빙하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굳어져 있는 불가변의 것이 아니고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속도도 붙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장애물이 바로 그런 남북의 노력을 좌초시키는 장애물이 북한 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아데나우의 말을 인용해서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고 같은 지평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책 처음에 시작을 말문을 그렇게 여셨습니다. 새누리당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고 정말 같은 지평이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새누리당이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구절구절이. 네. 정말 이 국민을 선동하고 안보를 포기하고 마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대화와 접촉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도를 하는 것은 정말 못된 버릇인 겁니다.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한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정중하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처음에 외교관으로 출발할 때 송민순 장관께서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땅에 민주화가 있고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북미 접촉이 재개가 되고 첫 번째 하고자 했던 일이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작업에 이분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북미 접촉을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송민순 장관이 당시에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미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미국 관리들에게 아는 악마가 모르는 악마보다 낫다. 그런 논리로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새누리당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아는 악마가 차라리 돼 주십시오. 막말을 하려면 모르는 악마를 상대하기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 같습니다. 좀 지식으로 무장하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모녀에게 대한민국이 통째로 상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최순실 모녀가 대한민국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서 정부가 수백억 모아 설립한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딸을 위한 사금고라는 정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순실이 도대체 얼마나 두렵길래 박근혜 정권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색깔론을 또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핵폭탄급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만약에 길게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국정감사 수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스테이 휴먼 뒤에는 Don't be ridiculous 몬스터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사회자가 워낙 유식해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국감 기간 동안 감기 몸살 걸리시는 의원이 20여 분이 넘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새벽까지 국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에 정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르 K스포츠 같은 권력형 비리부터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과 실패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 백남기 농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점검하고 잘 지적하고 또 좋은 대안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국감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그건 주로 새누리당 의원님을 상대로 한 평가인 것 같고 우리 야당 의원님들로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신 좋은 국감이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감 파행, 국감 불참으로 시작한 새누리당이 결국 마지막은 색깔론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색깔론 공세는 결코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전 지도부 중진들 그리고 의총까지 열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패할 겁니다.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도 다 드러났고 더 이상 주장하거나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소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밝은 색깔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 충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새누리당이 말로는 경제위기라고 하면서 언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의총 한번 열어봤습니까? 남북 북핵 위기라고 하고 언제 진지하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총을 2~3시간 집권당답게 서너 시간씩 토론해봤습니까? 문재인 후보 문제 생기니까 아주 신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가 났어요. 좀 그런 자세로 민생을 좀 챙겨라. 이렇게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집권당 맞습니까? 정쟁할 때 눈이 뻘개지고 민생은 외면하고 권력형 비리는 도망다니고 은폐하고 이게 집권당 모습입니다.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국민들이 멀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드리면서 오늘 의총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과 의지를 담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응하고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의를 가지는 그런 의총을 기원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력이 뛰어나신데 이번 국감에서 저희가 열심히 한 건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발언 순서는 전해철 최고위원님, 도종환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비선실세 국정농단 대책위원장이신 전해철 최고위원님 나오셔서 기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대책위원회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는데요.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입니다. 세 가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고 또 홍익표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또다시 금도를 벗어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고록 메시지를 전국 논란으로 변질시킨 것은 본질을 호도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인데 이번 사건은 이미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결정한 다음에 북한의
통보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관계의 모든 것입니다. 이를 북한하고 내통했다 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금도가 없는 막가파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이적 행위로 매도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북관계, 북핵 문제 등이 새누리당으로만 가면 상상치도 못한 궤변과 억지스러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고 저급한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난번 NLL 대화로 그 논란과 거의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NLL 포기 발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때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활용했습니다. 급기야는 사초로 보호를 해야 될 그래야만이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허황된 것,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문제 제기했던 새누리당 의원은 형사처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충분하게 선거에 활용했고 정쟁의 수단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또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로 어이가 없었는데 이를 또다시 했던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것은 선거 활용보다도 더 중요한 엄청난 비리인 K재단, 미리재단의 의혹을 덮기 위한 그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많이 밝혀졌고 또 사실로 확인이 됐지만 그 종합은 박경미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덮여일 것입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차순실 등이 권력형 비리, 최순실 등이 저도 혼란이 날 정도로 그 최순실 등이 했던 그 종합한 그 덮여를 보고 이것은 정말 구조적 비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형 비리다. 종합파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리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외이고 저희들은 당황스러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왔던 첫 번째 해명이 이와 같은 색깔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 기소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밝혔던 또 의혹으로 제기됐던 것들을 실수 없이 끊임없이 더 노력해서 사실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부당하고 때로는 위법하게까지 나아가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편파 기소,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 역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관계 해소 이상의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에 관한 입법, 여러 가지 입법 역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부터 오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내일부터 이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만은 위원님들은 물론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그동안 국감에서 했던 그런 열정과 정성을 쏟아주신다면 사실 규명은 물론 제도적 개혁까지 분명히 나아갈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 박근혜 이후로 차순실 게이트가 튀어났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대정부 질문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파헤친 최순실 게이트, 권력형 비리이자 국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를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기업 강제 모금설입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어떻게 재계 그 순위별로 모금액이 할당돼서 거출되었겠습니까? 이래재단처럼 이건 강제 모금했던 거죠. 이래재단도 재계 순위에 맞춰서 돈을 냈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개입됐다는 녹취록으로 첫 번째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되었었고요. 두 번째, 박병원 경청 회장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모금을 했다라는 발언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요. 이 발언은 그냥 사적인 발언이 아니고 2015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강제 모금을 했다는. 두 번째 제기된 의혹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특혜설입니다. 창립총회 서류가 허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창립총회 서류에 기업의 상무나 전무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당사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회의록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두 개 아주 똑같습니다. X만 좀 다르고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똑같냐면 이사장을 한 사람이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이사장이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제가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는 대사까지 두 회의록이 똑같습니다. 이게 창립총회 회의록이 똑같고 서류가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문체부가 서울까지 출장 와서 출장 서비스를 해주면서 이걸 받고요. 이걸 받았다는 담당자 얘기 들으면 그 문체부 직원들이 퇴근 안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제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국장 결제까지 나는데 업무 시간으로 다 따지고 한 5시간 만에 설립 허가가 날림으로 납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날인이 없는 설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해줍니다. 세 번째, 이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대통령 비서실세가 주도한다는 주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 이사장에 원래 있던 이사장을 내쫓고 자기가 다니던 단골 마사지 센터 장인 정동춘 씨를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이 그 미덱스포츠라고 하는 이 대주주가 최순실 씨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정유라 승마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차은택 인맥으로 미르재단 이사진을 구성합니다. 창립 당시 이사장인 김영수 씨와는 차은택이 사제지간이고요. 이사 이한선과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과 팀장 사이였고요. 이사 송혜진, 김영석, 감사 최미옥과는 문화융성위원과 전문위원의 관계였고요. 또 본인이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사들을 자기가 추천했다고 인터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차은택의 후배가 미르 사무실을 계약합니다. 네 번째,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정부 사업에 개입을 해서 각종 특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밀 업체 선정 심사에 미르재단이 참여하고요. 선정업체의 미르재단과 이화여대 산업협력단이 생산 제품을 납품하고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두 재단이 동행을 합니다. 프랑스 갈 때는 미르재단이, 아프리카 갈 때는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가, 그리고 K스포츠가, 그리고 이란 갈 때는 미르재단이, 멕시코 갈 때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동행을 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이 업무 협약을 할 때 특혜를 주어서 이게 이제 프랑스 요리학교인 에콜 베랑디 사업 관련한 건데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문화재청이 한국의 집을 이렇게 위탁했던 것들을 5년 계약으로 치고 들어오죠. 그리고 한이란 간 문화상업시설인 K타워 건설의 양해각서에 보면 미르재단을 주요 주체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K스포츠 재단과 K스포츠 재단 태권도 시범팀이 대통령 해외 순방 공연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은택 감독은 이 과정에서 6번째입니다. 차은택 감독이 특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어마어마하다는 설들이 많았었는데 직접 살펴보니까 올해 2월부터 9월 사이에 KT 광고 47편 중에 26편을 계약합니다. 차은택 감독이 수의계약으로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제작을 낙찰하고요.
차은택이 실제 대표로 있던 플레이그라운드를 대통령 해외 순방 지원 업체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있던 밀란 엑스포를 산자부에서 문체부로 이제 대통령의 말로 변경을 하면서 감독을 차은택으로 무리하게 교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그 관광공사가 지방으로 가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쓸까를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이 6월에 끝나는데 계획이 다 나왔는데 갑자기 7월에 청와대 지시로, 이 청와대 지시한 거는 공문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청와대 지시로 3, 4, 5층 전체를 변경해서 한식문화체험시설로 바꾸라고 하고, 여기에 차은택이 제작한 콘텐츠 전시 예산의 20억을 증액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차은택이 각종 특혜를 누리고 정부 사업들을 따먹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순실 딸 특혜설에 대해서도 각종 검증이 있었는데요. 이 딸인 정유라 학생이 이대 입학할 때 원래 수시 입학의 원서를 9월 15일까지 있었던 실적을 기록해서 원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시안게임에 가서 단체전에서 5등을 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앞에 사람들이 실적이 좋아서 단체전 금메달을 받은 실적은 9월 20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난 그 다음에 있던 실적을 그냥 반영을 해서 특례 입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는 학교를 안 나오고, 학교를 안 나오는데 학점을 주기 위해서 학칙 변경을 하고, 학칙 변경한 다음에 소급 적용을 해요. 소급 적용하면서 규정을 만들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출전했다든가 전지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학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자료를 하나 제출하지 않고 학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 독일의 승마장을 이제 삼성이 모나미한테 90여 원의 사업을 몰아주고, 모나미가 승마장 마련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승마장 지원을 하고요. 또 비타나브이라는 말은 이제 그 그랑프리, 세계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는 말이니까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말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사의 감독이 가서 개인 지도를 하라고 해서 가서 한 2달간 하다 보니까 너무 국가대표 감독이 와서 개인을 지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돌아오면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유라 학생을 뒤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K스포츠 재단 직원들이 독일로 출장을 다니고요. 독일로 출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K스포츠 재단의 재정이 이곳을 갔을 것이다라는 게 처음부터 제기된, 저희 의원실에서 처음부터 가졌던 의문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조사는 검찰이 나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달에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여 명 이상이 가서 말 돌봐야죠, 밥 해줘야죠, 개 돌봐야죠, 정유라 학생 개를 또 좋아해서 개까지 돌봐야죠. 한 10여 명이 거주할 한 20억짜리 호텔을 빌려가지고서 매달 1억씩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서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한다는데, 돈이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K스포츠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아마 이제 이 딸을 어마어마한 이제 국제 승마 스타로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때 상주에서 있었던 승마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때 이제 상주경찰서에서 심판들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체부 국장 과장한테 청와대 지시로 이제 승마협회 감사를 하라고 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청와대 지시로 감사를 하는데 감사 엉터리로 하겠습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결과가 이 정인회와 최순실의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 불러가지고서 이 사람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해서 이 사람들이 좌천 징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문화부에서 수십 년 근무했던 장관이 이 사람들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 달에 정기인사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다가 장관도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 이제 내쫓았다가 이 노태강 국장이라는 사람은 저희 같이 일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관료 중에서 능력도 그렇고 품성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건 문화부 직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쫓겨갔어요. 그러다가 올해 완전히 옷을 뺏겼어요. 박물관으로 쫓아보내고 한예종을 쫓아보냈다가 말하자면 유배를 보냈다가 사약을 내린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제 유배지에 살아있다는 얘기 듣고 사약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옷을 뺏겼는데 이렇게 되면 비선실세 말을 듣고 공적 라인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게 국정농단이고 이 행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고 공무원들이 완전히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큰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일단 입시비리 같은 거는 교육부에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입시비리나 학점 관련된 비리 같은 것들은 법에 의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는 것, 특히 K스포츠 재단의 돈이 이 최순실한테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다면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면서 그러면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그냥 끝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해철 위원님을 중심으로 만든 특위에서 또 당에서 이 소문들을 설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실 감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발언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요. 정말로 이번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소회가 들었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과장이 나와서 기관 증인으로 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도 없고 특별감찰관보도 없고 결국은 특별감찰과장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국가기관이 이렇게 해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정작 나와서 증언해야 할 우병우 수석은 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어떤 원칙이고 어떤 기준입니까? 우병우 수석 사건과 관해서 셀프 수사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부인했지만 수사 상황이 충분히 우병우 수석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보입니다. 수사의 대상자가 앉아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수사의 대상자는 이제 정상적인 기관 증언으로 채택되어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국민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우리 야당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에 책임을 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꼭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셀프 수사도 셀프 수사지만 수사의 기본 원칙도 저는 지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즘 수사의 가장 기본 원칙은 압수수색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의 첫 번째 품목이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의 핸드폰은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또 핸드폰이 하나만 있을까요? 분명히 업무적으로 쓰는 핸드폰도 또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 어느 하나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정강의 비용으로 산 4억 4천만 원 상당의 서화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우병우 수석의 집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자택을 수색하지 않고 그게 밝혀집니까? 똑같은 수사가 오리온 감찰권 회장의 수사 때 있었습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산 그림이 감찰권 회장 집에 걸려 있어서 횡령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수사도 마찬가지로 형평 있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검찰 수사 과연 국민들이 믿고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엔 우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우병우 수석의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우병우 수석,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시는 박근혜 대통령님, 도대체 어떤 생각이십니까? 진짜 비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운영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저희 국회의원 여러분 함께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